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음, 2주차 두 번째 주죠? 예, 두 번째 주의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진당 시기 봤죠? 그래서 당나라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문화적 교류도 잠깐 이야기하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와 관련돼서 어, 요리 도구들도 좀 이렇게 한번 훑어봤어요. 소리가 잘 되나요? 자, 소면도 보고, 예, 사진을 좀 보도록 하죠. 네, 신하들이 이제 뭐 황제에게 어떤 연회를 바쳤던 연회라고 볼 수 있겠죠? 몸집이 아주 풍성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미인이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미인 형상하고는 좀 다르다는 건 알 수 있겠죠. 좀 다르다. 음, 네. 다경, 유구가 졌다고 했어요. 다경. 일종의 이제 백과전서라고 할 수 있는데 차의 근원부터 해가지고 쭉 나와서 차의 그림까지 다 망라한 차와 관련된 뭐 종합 서적이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죠. 음, 참 대단합니다. 1지원 2지국에서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가 이런 책을 졌다. 이 정도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이제 차 문화가 그 발달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문화가 뭐 발달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실용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차가 어떤 그 몸을 조금 이렇게 편하게 해주는, 예를 들어서 뭐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차를 마시면 조금 뭐 나아진다라든가, 소화가 안 될 때 차를 마시면 좀 소화가 잘 된다라든가, 뭐 이런 이제 기능적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중국에서 이제 그런 냉수라고 가지고 우리는 이제 뭐 찬물을 그냥 차가운 물을 그냥 마시긴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차가운 물에 대한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경계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강합니다. 네, 늘 끓여서 마셔야 된다. 그거는 물 자체가 수질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보면 물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석회 성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물을 마셨다가는 아마 병에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물을 끓여서 마시는데 그냥 먹긴 뭐하니까 이렇게 차를 넣어서 우려서 마시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 또 측면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 뭐 그렇죠? 단순하게 뭐 기호식품으로 이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세월이 흘러 이런 다경이 출현하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차 종류가 나오죠. 여러 차 종류가 나오는데 크게 여기 보면 녹차, 검은 부분이 있죠. 황차, 그 다음에 홍차. 여기 잃어보면 뭐 대홍포도 나오고요. 그 동종 병락춘, 똥띵빌로춘, 뭐 따홍파오 이런 시홍도 나오는데 어쨌든 황산마오펑도 나오고요. 뒤에 우리가 차를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차 종류를 한번 나눠보자고요. 예, 이런 그냥 지금은 이런 10대 명차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차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숙기에 들어갑니다. 성숙기는 뭐냐면 조금 더 이제 후대로 가면 갈수록 어떤 여러 가지 뭐 음식도 다양화되고 그죠 경제도 어떻게 됩니까? 뭐 발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음식 문화도 또 발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그렇게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뭐 경제가 어려우면 먹는 게 좀 시원치 않게 되고 그러면 음식 문화도 좀 발전을 할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요즘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소비하기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소비 문화가 소비가 축소가 되면요 기업들도 어려워지고 기업들도 어려워지면 먹는 종류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이 송나라 때 왜 문화가 발전을 하고 음식 문화가 발전을 했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송나라는요, 그 중국에서 보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던 시기예요. 뭐 가장 부유했던 시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유럽 GDP 규모로 봤을 때 한 5배, 6배 정도 돼요. 송나라가. 뭐 송나라가 엄청 컸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제적인 큰 발전을 이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잠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네? 예. 하은주라고 했잖아요. 이건 상나라. 여러분들은 이제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 뭐 진나라, 그다음에 한나라, 그다음에 위진남북조, 위진. 큰 것만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나라, 우리 당나라까지 했잖아요. 당나라 다음에 이제 5대 19 시기가 열려요. 5대 19.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송나라가 나옵니다. 이제 송나라. 그쵸? 송이 나오잖아요. 송대, 송나라. 송나라 다음에 뭐 아주 그냥 뭐 그 아주 복잡한 시기가 와요. 이 시기에 요나라도 있고 금나라도 있고 원나라도 있어요. 요나라는 누가 세웠냐? 거란. 그럼 금나라는 누가 세웠냐? 여진. 많이 들어봤죠? 예. 우리하고도 뭐 굉장히 좀 관계가 깊은 민족들이에요. 예. 그 원나라는 누가 세웠냐? 몽골. 우리가 관계 깊죠? 전부 다? 예. 북방의 대표적인 뭐 민족들이에요. 그리고 그 동쪽에는 고려가 있었고 고려. 그래서 이 송나라는 얘네들에게 늘 괴롭힘을 당했어요. 요나라 금나라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송나라는. 그러나 송은 굉장히 부유했다. 부자였어요. 부자. 아까 위진남북조 여기에서 얘네들이 이 5대 19에 못 버텨가지고 동쪽으로 가서 강남에 가서 진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때 이런 이제 문화가 형성된 거고요. 송나라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경제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거거든요. 다만 송나라는 경제 부국, 대국이었지만 무력은 약했다. 스스로 지킬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북방에 있는 요에게 자주 침략을 당했다. 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요를 누가 멸망시키냐면 이 금나라가 멸망시켜요. 여진이 공격을 해서 멸망을 시키고 송나라를 또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송나라의 유명한 황제가 휘종과 흠종이 있어요. 휘종은 왜 유명하냐?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려요. 글씨도 굉장히 잘 써요. 유명합니다. 다만 정사는 소홀히했다. 정사를 소홀히 해서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랐다. 그래서 결국은 몰락을 자초한. 스스로 지킬 생각을 안 하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송나라가 무너지게 되죠. 결정타를 날린 건 누구냐? 몽골이었다. 원나라. 몽골 애들이 금나라도 멸망시키고 송나라도 치죠. 송나라도 나중에는 멸망을 해요. 그 시기가 우리 이제 고려 시기고요. 이 시기에 몽골이 등장하기 전에 요나라 금나라로부터 굉장히 괴롭힘을 당할 때 고려에게 원조를 보내고 원조 요청을 합니다. 고려에게. 우리 좀 도와줘.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고려는 좀 무력으로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예, 괜찮은 시기였는데, 그러니까 송나라가 너무 이제 괴로우니까 고려에게 요청을 해서 요나라 좀 막아줘. 요나라. 요나라는 야, 너희들이 고구려한테 그래. 고려야, 너희들이 고구려 후예라면서 어떻게 너희들은 송나라하고 가깝게 지낼 수 있어? 교류할 수 있어? 요나라는 요나라대로 이제 불만이에요. 우리가 고구려의 후예야. 진정한 고구려의 후예는 우리야. 요.
고려가 아니야 너희들. 네? 뭐 이렇게 생각했대요. 실제로 뭐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랬다고 합니다. 어쨌든 송나라는 고려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굉장히 원거리 외교를 한 거죠. 그래서 송나라가 고려에게 또 조공을 합니다. 고려님 도와주세요. 그렇죠?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뒤에 이제 금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관계의 상태에서 어쨌든 송나라는 굉장히 부유국이었고 그래서 이런 음식 문화도 발전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인구도 많아지고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민족도 다양하게 됩니다. 그렇죠? 민족도 다양하게 되고 다른 지역에서 그 이민족들이나 혹은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런 음식이 발전하게 돼요. 음식 문화가 발전을 하게 된다. 그래서 북식과 남식으로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 뭐 또 천밀은 이제 사천이죠. 네, 그쪽 등의 어떤 그 용어 그런 것들이 이제 성립이 돼요. 그전에는 그런 용어가 만들어지지 않다가 내 음식도 다양해지고 민족도 여러 민족들도 막 그 교류하는 그 과정에서 이런 그 명칭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대규모 식당도 이제 만들어져요. 예. 그래서 보면은 뭐 이런 취방 원리와 관련돼서 무대를 설치해서 음식도 먹고 연극도 보고 뭐 그런 겁니다. 이 교재 보면 16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또 이 지역은 교재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데 원림식 건축물. 그래서 여기서 노래도 부르고 뭐 음식도 먹고 공연도 뭐 하고 뭐 그런 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강남 지역이 이제 우리가 보면은 강소성, 절강성이잖아요. 물이 많아요. 여기에 보면 그 정원 문화, 그러니까 정원이 원림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아주 발달돼 있어요. 이 지역이 대표적인 문화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원림 문화가. 예. 그래서 물론 뭐 서민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을 테고 조금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못하겠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부자, 귀족들, 뭐 그런 관료들 그런 사람들만 이제 뭐 누린 거죠. 전체적으로 경제가 발전하니까 이런 예술, 그 문화, 그다음에 먹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발전을 하게 되었다. 뭐 그런 거예요. 예. 그럼 요것만이 뭐 중원 진출. 그래서 또 교류를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식재료라든가 뭐 조리법의 중원으로 유입되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마나이주라고 하는 말젓으로 빚은 술이죠. 그런 술도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서역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백주 있죠? 빼갈. 중국의 이제 술, 빼갈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국의 그 독한 독주. 그 증류주잖아요. 근데 그 증류주도 이때 들어오는 거예요. 음? 원대 때라고 하면 뭐 원대 때라고 봐야 되겠지. 몽골에 의해서. 그러니까 실크로드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나라 때 조금 열리긴 했지만 본격적인 건 아니었고 조금 더 본격적으로 서역과 교류했던 시기는 당나라 때. 당나라 수도 이제 장안에 보면 뭐 신라방도 있었고 다른 서역에서 온 그런 민족들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들도 따로 이제 구분이 돼 있었어요. 굉장히 이제 교류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그 술집들이라고 하죠 지금 그런 주막 그런 데서도 보면 서역의 민족들이 와서 경영을 하고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활발했음을 이제 알 수 있고요. 당나라를 거치면서 가장 그 서역과 활발했던 시기는 몽골의 원시기였어요. 원나라. 이때는 뭐 거의 그 어떤 규제가 없을 정도로 활발하게 교류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 시기에 증류주를 만드는 그런 방법들이 전해졌고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그 소주 있죠. 소주 이런 것들도 이제 탄생하게 된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그 말젓으로 빚은 술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징에 보면 슈안양로가 있죠. 그러니까 슈안이 뭐냐면 이게 슈안은 이제 살짝 찍는다는 겁니다. 슈안 양로는 양고기죠. 양고기를 이렇게 찍어서 얇게 찍어, 그러니까 살짝 찍어서 먹는다는 건 뭐예요? 얇게 썰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슈안양로의 어떤 그 비밀이라고 해야 되나? 비법은 뭐냐면 굉장히 얇게 써는 거예요. 엄청나게 얇아요. 얇으면 얇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칼을 아주 잘 써야 되겠죠. 요것도 몽골에 의해서 이제 유입이 된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죠? 허거죠. 이제 허거하고는 좀 달라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샤브샤브, 그러니까 숯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그런 샤브샤브고요. 그리고 국물이 굉장히 맑은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디서 왔냐? 쿠빌라이 때 칭둔 양루라고 있습니다. 칭둔 양루에서 왔다. 그래서 원래는 이 쿠빌라이가 징기스칸의 이제 손자되죠. 아르푸케하고 뭐 쿠빌라이하고 이제 어떤 그런 경쟁을 통해서 쿠빌라이가 이제 승리를 하게 되고 쿠빌라이를 지지한 고려가 또 혜택을 보고 뭐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티베트에서도 쿠빌라이를 지지했던 세력들은 굉장히 좀 잘 풀리고 그리고 반대했던 세력은 안 좋게 되는 그런 일도 벌어지기도 해요. 어쨌든 쿠빌라이는 이 시기에 송나라를 공격을 하고 있었어요. 송나라. 그러니까 송나라가 이제 북송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송나라가 왜 망했냐면 아까 금나라에서 황자가 잡혀가서 죽잖아요. 휘종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남송 시기가 열립니다. 이 남송이 지금 절강성의 항주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 이제 북송, 근데 개봉이었는데 요거를 이제 끝에 가서 이제 멸망시킨 사람이 바로 쿠빌라예요. 쿠빌라이가 남송을 멸망을 시킨 거죠. 이때 먹었던 음식이 바로 요거라고 합니다. 슈안양로다. 뭐 그런 설이 있어요. 그때부터 이걸 먹고 나서 이제 전쟁에 승리해서 유행을 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죠. 그 다음에 회족 음식. 회족은 뭐냐면 이슬람을 믿는 민족 중에 하나예요. 아까 우리가 회족 자치구를 한번 지도에서 봤었죠. 그렇죠? 회족 자치구. 어, 그래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회족이죠? 요거예요, 요거. 이죠. 닝샤 후이족. 후이족은 이제 회족이라고 합니다. 회족 자치구.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을 믿는 민족들이 대표적인 게 이제 뭐였냐면 얘네들. 신장 위구르 애들. 회족. 원래 이제 이쪽 지역은 다 뭐였어요? 과거에는 샤머니즘 시기였다가 불교가 들어오면서 불교 시기, 그러니까 불교 어떤 그런 지역으로 되었다가 뒤에 이제 이슬람 애들이 들어오잖아요. 이슬람 애들이 들어오면서 지금은 이쪽 지역 사람들이 다 이슬람을 이제 믿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냐? 그러면 이런 걸 먹는 거죠. 침전이라고 하는. 그죠? 이런 음식을 먹는다. 그걸 이제 칭전차라고 해요. 그래서 그 식당에 보면 칭전이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17페이지 보시면 교재 17페이지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원나라 때 서역에서 중류주 기술이 들어왔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기록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식이요법, 뭐 조리, 이론 이런 것들이 망라된 그 서적도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 음선종요라는 책이 나옵니다. 음선종요. 네, 이런 것들도 기록이 됐으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그래서 송원명청 우리가 아까
잠깐 여기 보시면 송나라잖아요. 그다음에 원나라, 그렇죠? 이 원나라가 이제 몽골 원나라를 세우고 원나라를 멸망시킨 게 명나라, 그렇죠? 주원장이 멸망시켰죠. 주원장이 멸망시키고 그 남벽에다가 이제 수도를 세우죠. 그러다가 그 아들 넷째 아들 주체 그 쭈디죠. 주체에 의해서 그 반역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뭐 그 건문제를 죽였으니까 손자를 죽이고 북경으로 천도를 하죠. 뭐 그건 뒤에 나중에 나오면 다시 한번 언급하고 그다음에 이제 등장한 게 바로 청나라 누르하치가 후금을 세워서 청나라를 세우죠. 후금. 자, 이게 중요합니다. 후금. 이 금의 후예라는 거예요. 금은 누가 세웠다고 했죠? 여진. 그럼 이 금나라를 사실 누가 세웠을까? 아까 말한 김씨들을 세운 거예요. 황금이잖아요. 그죠? 신라의 후손이 이 여진족 지역으로 가서 여진족을 쥐어버려서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김씨잖아. 금나라, 김나라를 세운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예. 그 다음에 흘러가가지고 청나라 때 누르하치가 나는 금의 후예다. 그래서 후금이라고 해서 뒤에 이제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만족 있죠? 만주족 애들이 우리하고 혈통적으로 이렇게 멀지 않겠죠? 그래서 걔네들도 이제 김씨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뒤에서 다시 언급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음식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17페이지 교재에 보면 만한전석이 나와요. 이것도 만한전석의 하나인데 만한전석이 도대체 얼마냐?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뒤에 우리가 이 만한전석 같은 경우도 북경을 배경으로 한 그 영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식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3일 밤을 새고도 다 먹지 못할 정도로 그 종류가 많다. 그렇죠? 맛은 잘 모르겠어요. 황제가 이렇게 많이 먹었겠어요? 일부 먹었겠지. 몇 개만. 엄청나게 많죠, 종류? 북경에 있는 방선반장. 이와 관련된 뭐 영화들도 있어요. 만한전서 이렇게 있어요. 금옥 뭐 어쩌고저쩌고 있네. 그죠? 여기 만한전서 써있죠? 만한전서 여기도 써있고 이런 관련된 영화들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포용성과 연속성을 좀 보도록 합시다. 근데 교재를 잠깐 볼까요? 17페이지 보시면 이 청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뭐 역사 이야기하는 게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누르하치가 참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 조선과도 굉장히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조선 때 그 국제 정세를 잘 이해 못 해가지고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그런 아픔을 겪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누르하치는 조선을 칠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자기 선조들이 또 우리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같은 뿌리라고 그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뭐 조선을 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선은 정작 명나라를 사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사대하는 그러니까 나라는 뭐가 있습니까? 미국, 그렇죠? 미국도 있을 테고 미국파, 미국을 지지하는, 뭐 중국을 지지하는, 일본을 지지하는 친일파, 뭐 이런 크게 나누면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물론 뭐 그 역사적인 그 원인이 있겠지만 당시에도 그 조선시대 때 이 정세 파악을 잘 못해가지고 무조건 그 의리를 지켜야 된다. 우리가 근데 유교 문화의 아주 파단 중에 아주 안 좋은 게 의리는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생존이에요. 내가 살아남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가 살아남는 거.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 이웃나라가 잘 되는 거면 좋지만 뭐 잘 되면 좋지만 우선순위는 우리가 잘 돼야지.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97년 외환위기 때도 개인이 그 희생하면서 금 모으기에 동참도 했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만큼 그게 중요한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귀족들, 양반들은 국제 정세가 굉장히 어두웠고 잘 몰랐고 고지식했고 그러니까 문화를 고수하려는 게 너무 강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즘은 제사 문화도 많이 바뀌잖아요. 제사를 지내지 않는 그런 집안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종교와 관계없이 과거에는 이제 기독교 위주가 이제 제사를 지내지 않았는데 지금은 기독교냐 뭐 불교냐 뭐 유교와 관계없이 그런 제사 문화에 대해서 이제 다시 생각하는 그런 시기고 와서 그런지 지내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뭐 뉴스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종종. 특히 뭐 안동 지역 같은 경우 뭐 그런 경우 많아요. 종갓집에서도 제사를 없애고 산소도 없애고 뭐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화적으로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선도에 관해요. 이제 그 밀려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그 조선시대 때는 그거 잘 몰랐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기득권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문화를 지키려고만 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확인을 한 거고. 예, 그게 바로 이제 명나라에 사대를 했고 청나라 그러니까 후금을 오랑캐라고 이제 무시한 거죠. 다만 그때 이제 광해군 같은 경우는 그 정세를 어느 정도 그 읽는 능력이 있어서 야 이거 후금하고는 잘 지내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신하들이 광해군을 몰아냈잖아요. 임금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으로 세웠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청나라가 후금이 내려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다 쑥대밭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세를 잘 몰랐다.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인들이 좀 잘 하겠죠? 약간 뭐 엉뚱한 데로 빠지긴 했는데 이 청나라 나오니까 좀 답답해서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잘 해야 된다. 한쪽에 쏠리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지에 대한 것들을 좀 잘 계산해서 정책을 좀 펼쳤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17페이지 보면 이런 청나라가 이제 중국을 지배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김씨들이에요, 사실은. 네, 되게 겉은 중국이지만 속은 또 좀 다르죠. 색이 좀 다릅니다. 이런 애들이 이제 중국을 다스리면서 어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래도 음식 문화에서도 보면은 만한전석 청나라에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한족을 포용하고 한족 관료를 등용을 시키고 그죠? 예, 그래서 한번 이렇게 어떤 그 정치를 중국을 한번 잘 다스려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보였고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만한전석이다. 음식 문화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족과 그러니까 만주족이죠. 만주족과 중국의 한족 이런 그런 것들을 대표하는 요리를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17페이지 그 밑에 보면 설명 부분에 보면 맨 밑에서 한 네 번째 줄에 보면 강희제의 60생일을 맞이해서 여기 보면 이제 노인들을 공경하기 위해서 연회를 베풀었다라고 나와 있죠. 예. 그때부터 이제 만한전석이 뭐 시작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냥 설이에요, 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18페이지 중국 음식 문화의 특징 두 번째 얘기 들어가는데 와, 이 첫 번째는 너무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말이 많았죠. 네, 역사적인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포용성과 연속성, 지역성, 민족성과 민속성 이런 부분들을 하고 오늘은 뭐 마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포용성과 연속성.
그러니까 여러 그 민족들하고 교류하면서 그 민족들의 어떤 특징들을 흡수하게 되죠. 그러니까 중국엔 이건 뭐냐면 한족이 뭐냐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 하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중국에 주로 이루는 민족이 이제 한족이라고 하죠. 그럼 도대체 한족이 뭐냐? 한족이 있었느냐? 잘 모르죠.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한족이 도대체 뭐냐? 라고 해요. 그 왜냐하면 지금은 보면 소수민족이 55개가 있어요. 소수민족 플러스 한족 하면 총 56개 민족이죠. 어쨌든 소수민족이 55개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아까 거론했던 민족이 뭐가 있어요? 여기에 그 큰 자치구를 형성하고 있는 회족 있죠. 회족. 회주. 그렇죠? 그 다음에 몽골족. 그 다음에 신강에 있는 위구르족. 돌고래 후예죠. 그 다음에 티베트 애들. 1959년에 완전하게 중국으로 넘어간 지역. 그 다음에 광서 지역의 장족. 광서. 광서의 동쪽은 광동이겠죠. 여러분들 광동 들어봤죠? 광동에는 뭐가 있어요? 홍콩 있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섬. 그 지역입니다. 광서는. 이렇게 이제 큰 5개의 민족이 있어요. 이거를 자치구를 형성하고 있고, 나머지는 뭐, 자치주, 자치향, 자치현, 자치향, 자치진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수록 여러 민족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민족이 있는데, 한족은 뭐냐? 그럼 단 하나의 민족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런 긴 역사 속에서 한족은 이렇게 섞여 있어요. 여러 민족들이 막 섞여 있어요. 뭐 흉노도 들어가 있고 선비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런 55개인지 뭐 100개 민족이 섞여서 만들어진 민족이다 그러면 좀 이상한가? 어쨌든 여러 가지 섞여 있는 민족이다. 이게 그러니까 한족이 하나의 민족은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지금은 한족이니까 하나의 민족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그 여러 민족들이 섞여서 융화된 민족이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포용성과 연속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민족 하나로 보면. 그래서 이 안에는 다양한 음식 문화가 있다. 음식이다.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음식 문화에도 융합이 되고 새로운 게 또 만들어지고 융합이 되면서 그래서 발전이 되고 그런 거죠. 뒤에 보면 뒤에 그 중국식 로자오라고 해서 중국식 햄버거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역사 오래됐지만 그럼 그게 왜 만들어졌는지를 알게 되면 나중에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서역과 교류하는 사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음식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그 백주, 빼가리라고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과거에는 그 외부의 그런 외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었어요. 지금도 개방적이라고 보지만 정치가 비개방적이죠, 중국은. 네, 공산당이 집권을 하면서 정치가 비개방적으로 변하면서 조금 이제 달라졌죠. 양식이 달라졌는데 모르겠어요. 뭐 이 정권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죠.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그럼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포용성과 연속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는 또 지역성도 들어가 있다. 지역성, 지역이 높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아까 지도에서 보면 잠깐 지도를 볼까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기후가 다 달라요. 여기는 이제 동남아시아는 뭐 열대겠죠. 아열대, 열대 이런데. 얼마 전에 여기도 눈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후베이성 이런데. 그리고 이쪽은 이제 그 좀 여기는 온대, 냉대.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고산지대잖아요. 이런데 여기는 이제 사막지 기후고 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다 달라요. 이런 특성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대, 아열대, 온대 기후의 어떤 그런 자연 환경하고 지리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음식 문화가 이제 또 교류도 하고 발전도 하고 뭐 그랬던 거고요. 소수민족 같은 경우는 그 지역만의
품격을 지닌 음식 문화도 형성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류도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교류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신강 위구르족 애들이 먹는 건 낭이 대표적이잖아요. 낭, 빵. 예. 뭐 그런 문화하고 광동에서 먹는 문화하고는 완전 다르죠. 교류는 하죠. 교류는 하지만 그 독특한 그 지리적 환경에 의해서 형성된 문화는 여전히 남아있다. 네, 그 특징으로 남아있는 거죠. 광동 사람들은 뭐 그 못 먹는 게 없잖아요. 해산물도 풍부하고. 예. 근데 신강적인 해산물은 없잖아요. 예. 그렇게 우리가 이제 단적으로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티베트 같은 경우도 뭐 쌀이 이제 생산이 안 되니까 지금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먹을 수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육류 혹은 이제 우유와 관련된 것들, 버터, 뭐 치즈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이었겠죠. 물론 거기에는 이제 보리가 재배가 됐기 때문에 이제 보리도 좀 더 먹고 그 지역적인 어떤 특징이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만들어진 음식 문화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예. 근데 티베트에 갔을 때도 배가 고프니까 저는 계속 우유차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유차를 티엔차라고 해요. 단차. 그냥 달달하거든요. 그런데 티베트어로 짱아머라고 하는데 그, 그 도움통 이게 뭐야 한 통이라고 해야 되나? 한 두 통, 뭐 한 통 먹으면 배가 불러요. 네, 그것만 먹으면 밥을 안 먹어도 되겠더라고요. 그 대신 살이 조금 빠지겠지. 네, 건강하게 빠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쓸데없이 해보고 음. 그리고 이런 지역성이 있듯이 그런 지역에는 이런 민족도 있다. 다양한 민족, 55개 민족, 그 종교도 다르고요, 문화도 다르고, 발전 수준도 다르다. 그리고 55개 민족에 그럼 다 언어가 있느냐, 문자가 있느냐, 그렇잖아요. 뭐 말은 있을 수 있어요. 말은 있을 수 있으나 문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자가 있는 민족 같은 경우는 티베트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 유구르도 있죠. 그다음 몽골도 있어요. 고유의 문자, 고유. 그다음 우리 조선족도 있죠. 당연히 한글을 쓰니까 조선족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나머지 그 돌골 계열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이런 그 민족들이 있거든요. 이 중국 내에도. 예, 그런 애들도 이제 위구르 애들이 쓰는 문자를 같이 쓰는 거죠. 비슷하니까. 예. 그러니까 의외로 고유의 문자를 발전시켜서 어, 그리고 이제 보존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민족은 많지 않아요. 중국 내에서. 일부 이제 그 말은 있는데 문자가 없는 경우는 음, 로마 문자를 가지고 만들어주는 거죠. 발음을. 그렇게 해서 이제 표기도 하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 통용을 하기가 어렵죠. 예. 그래서 이런 문자의 힘이 얼마나 그 위대한지 좀 이런 수순적들을 보면 새삼 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소수민족 이야기도 했으니까 그 티베트 이야기도 좀 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위구르와 관련 위구르가 아니라 이제 그 이슬람이죠. 네, 칭전과 관련된 칭전 이런 음식들도 있어요. 음.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되면 다음 시간에 관련된 그 소수민족과 관련된 종교하고 뭐 음식이 있으면 제가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영상 있으면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있다. 그게 요거 이제 그 칭전이라고 하죠. 청진, 칭전 요리야. 칭전, 청진, 칭전. 할랄 어떻게 보면 할랄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슬람 사람들은 뭘 안 먹냐면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돼지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어, 주로 이제 그 어,
식당을 이제 갈 때도 이렇게清전이라고 써 있지 않으면 들어가기를 조금 꺼려해요. 왜냐면 중국 한족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합니까? 돼지고기를 좋아하죠. 그렇죠? 돼지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늘 그 돼지와 관련된 요리들이 뭐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 거기 가서 이제 먹으면 아무래도 뭐 섞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꺼려하죠. 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뭐 다른 뭐 종교나 민족은 뭐 그런 금기시하는 경우는 없어요. 티베트는 금기하는 게 있어요. 물고기를 잘 안 먹어요. 뭐,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물고기를 먹어요. 제가 근데 티베트 갔을 때 놀란 게 강에 가면 뭐 이만한 물고기들이 있어요. 이보다 더 큰가? 어쨌든 뭐 이만한 것 같아요. 굉장히 커요. 큰 것도 있겠죠, 뭐. 근데 엄청나게 많거든요. 강이 엄청나게 많은데 안 잡아. 누가 잡냐면 한족들이 가서 잡아요. 그 사람들은 물고기 먹으니까. 근데 티베트 사람들은 안 먹어요. 왜냐면 티베트에는 또 수장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티베트는 장례법이 조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 장례를 치를 때 이제 새에게 그 주잖아요. 근데 그런 조장도 있지만 수장도 있어요. 수장. 물에다가 물을 이용하는 장례도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물고기를 잘 먹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A편 이 부분은 우리가 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좀 일찍 끝내나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A 표현 보고 그 다음에 예술적 성취 이것도 보고 이런 뭐 그 유명한 요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심신수양 명절에 먹는 음식 요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좀 많이 보여줄 거예요. 이게 너무 이게 그 다음 시간부터는 빨리빨리 나가도록 해야 되겠는데요, 그쵸? 두 번째. 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